결혼 3주년, 여느 여자들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확인받는 날, 혹은 반짝이는 선물 상자를 기대하며 설레는 날이겠지만 저에게 오늘은 제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졌는지를 확인사살 당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제 꼴을 좀 보세요. 한쪽 바퀴가 고장난 낡은 캐리어 하나, 그리고 비에 젖어 속살이 훤히 비치는 얇은 원피스 한 장. 그게 제가 3년이라는 시간을, 아니, 가족과 연을 끊고 선택했던 10년의 세월을 바친 대가였습니다. 불과 30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었던, 아니, 이제는 남보다 못한 그 인간 창철이가 제게 소리쳤죠. 야, 이유진, 너네 집에서 가져온 돈 그거 다 썼어. 도박판에서 날린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찾냐? 뻔뻔함, 그 얼굴엔 미안함이라곤 눈곱만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옆에 서 있던 그 여자, 저보다 한참은 어려 보이고 싸구려 향수 냄새를 진동시키던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킬킬거렸습니다. 자기야, 봤지? 이 여자가 이렇게 눈치가 없다니까. 내가 질려서 못 살겠어 진짜. 그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 경멸 어린 시선, 마치 다 쓴 걸레를 보는 듯한 그 눈빛이 아직도 살가죽에 달라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인지 오늘 알았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쫓겨났습니다. 제가 닦고 쓸고 제 피 같은 돈으로 채워 넣은 그 집에서 다시 차가운 빗줄기가 현실을 일깨워줍니다. 우산도 없이 쏟아지는 폭우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시벌에 밤비는 뼛속까지 시리게 만듭니다. 원피스가 물을 머금어 무겁게 축 처지고 차가운 섬유가 제 가슴과 허벅지에 문신처럼 달라붙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저를 비출 때마다 저는 벌거벗겨진 기분으로 몸을 웅크려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친정, 아니요. 10년 전 상철이와 결혼하겠다고 제 발로 뛰쳐나온 날, 저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친구,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저를 다들 피한 지 오래입니다. 추중에 남은 돈은 단돈 3만 원. 이 돈으로는 모텔방 하나 잡을 수 없습니다. 그냥 죽을까. 도로 위를 질주하는 차들을 보며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저 차에 뛰어들면 이 지긋지긋한 추위도 배신감도 다 끝날 텐데.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검은 그림자 하나가 제 앞에 멈춰섰습니다. 택시가 아니었습니다. 비에 젖어 번들거리는 육중한 차체, 한눈에 봐도 억소리가 절로 나오는 최고급 세단. 이런 누추한 동네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감. 엔진 소리가 잦아들고 주변은 오직 빗소리뿐. 저는 홀린 듯이 그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짙게 틴팅된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묘하게 뜨거운 시선. 운전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난 남자의 얼굴.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굴절되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날카로운 턱선,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어두운 눈동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얼굴. 10년 전 제가 집을 나가던 날, 등 뒤에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그 남자, 제 의부소빠 강도윤이었습니다. 그는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20대의 날선 청년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남자의 여유와 위압감이 흐르는 30대의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핸들을 쥐고 있는 그의 손목에 감긴 시계가 번쩍였습니다. 그와 저, 성공한 기업가와 남편에게 버림받은 젖은 생쥐. 그 극명한 대비에 수치심이 밀려와 고개를 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빗줄기가 그의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카락과 값비싼 수트 위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 저벅저벅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심장이 발바닥 밑으로 쿵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 선 그가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키가 이렇게 컸던가요? 그의 그림자가 저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제 얼굴에서 시작해 흠뻑 젖어 몸에 굴곡이 드러난 제 상체, 그리고 덜덜 떨고 있는 다리까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노골적으로 훑어내렸습니다. 꼴 좋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비수처럼 꽂히는 차가운 독설.
그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딴 새끼가 뭐라고 집을 나가. 부모 연 끊고 선택한 사랑이 고작 이거였어.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다 맞는 말이라서 제 선택이 틀렸다는 걸 그가 증명하고 있어서 눈물이 빗물과 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그에게만큼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갈 때는 있고 없겠지. 넌 자존심만 세고 대책은 없는 애니까. 그가 한숨을 쉬더니 입고 있던 코트를 거칠게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 위로 툭 하고 걸쳐주었습니다. 순간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 비릿한 빗물 냄새를 덮어버리는 짙은 우드 향과 머스크 향, 그리고 방금까지 그가 입고 있던 체온이 남아있는 뜨거운 온기. 그 코트가 제 젖은 몸을 감싸자마자 얼어붙었던 몸이 거짓말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추운 날에도 자기 옷 하나 벗어준 적 없었는데 나를 비난하면서도 나를 감싸주는 이 이중적인 태도. 타. 어딜. 잔말 말고 타. 여기서 얼어 죽고 싶어. 아니면 다시 들어가서 그 자식한테 빌기라도 하게. 그가 제 캐리어를 낚아채 트렁크에 던져 넣었습니다. 거칠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 그는 조수석 문을 열고 멍하니 서 있는 저를 차 안으로 밀어 넣다시피 했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약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폭풍우 치는 지옥에서 갑자기 천국으로 납치된 기분. 곧이어 운전석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비를 맞아 젖은 그의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가 앞머리를 거칠게 쓸어 넘기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그의 단단한 어깨에 근육과 등 라인이 드러났습니다. 제 시선이 저도 모르게 그의 젖은 옆모습에 머물렀습니다. 남편의 물렁한 살집과는 다른 날카롭고 단단한 남자.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닌 아주 오래된 그리고 위험하게 타오르는 불꽃을. 안전벨트 매. 오빠, 나. 오빠 소리하지 마. 그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금부터 우린 남매 아니야. 넌 그냥 갈 곳 없어서 내가 주워온 여자야.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지만 동시에 묘한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주워온 여자, 그 말은 곧 제 소유권이 남편에게서 그에게로 넘어갔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멀어지는 낡은 아파트를 백미러로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저곳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그리고 내 옆에 앉은 이 위험한 남자가 저를 어디로 데려가든 저는 거부할 수 없겠구나. 차 안가득 퍼진 그의 향수 냄새에 취해 저는 젖은 몸을 가죽 시트에 깊이 파묻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일지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일지 모른 채. 하지만 분명한 건 제 심장이 남편을 만났을 때보다 지금 이 순간 더 미친 듯이 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귀가 먹먹해질 속도로 4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 비에 젖은 제 몸에서 나는 눅눅한 냄새와 오빠의 수트에서 풍기는 건조하고 고급스러운 향기가 섞이지 못한 채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띠리릭 기계음과 함께 육중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젖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제가 10년 동안 살았던 그 곰팡이 핀 반지하 방과는 다른 차원의 세상이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살 때는 창문이 작아 햇빛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 남자는 이렇게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살고 있었구나. 성공했구나. 강도윤. 안도감보다는 비참함이 먼저 목을 조여왔습니다. 제가 사랑이라 믿고 선택했던 가난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오빠의 이 화려한 공간이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가만히 서서 뭐해. 들어가. 오빠가 제 어깨에 걸쳐져 있던 젖은 코트를 걷어갔습니다. 코트가 사라지자 다시 차가운 공기가 젖은 원피스에 닿았습니다. 오들오들 떨며 거실로 들어서는 제 뒤로 오빠의 시선이 따라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등 뒤가 따가웠습니다. 비에 젖어 투명하게 달라붙은 원피스, 그 아래로 비치는 속옷 라인과 엉덩이의 굴곡을, 그
그가 보고 있을 거란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지나쳐 욕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 넓어진 어깨와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10년 전 제가 떠날 때 울며 불며 매달리던 그 소녀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들어와. 욕실에서 들리는 그의 목소리에 저는 죄인처럼 발을 질질 끌며 다가갔습니다.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큰 욕실, 거대한 월풀 욕조에 뜨거운 물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수증기 사이로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오빠가 물 온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가 선반에서 무언가를 꺼내 욕조에 던져 넣었습니다. 퐁당 동그란 입욕제가 물에 닿자마자 붉은 장미 빛깔로 퍼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욕실 가득 진한 장미향이 퍼졌습니다. 남편은 물세가 아깝다며 샤워도 5분 안에 끝내라고 닥달했었는데 이 남자는 저를 위해 최고급 향기를 아낌없이 풀어놓고 있습니다. 씻어. 그가 수도꼭지를 잠그며 뒤를 돌았습니다. 수증기 때문에 촉촉해진 그의 눈빛이 저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 자식 냄새 나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다 지우고 나와. 명령조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지독한 소유욕과 질투를 저는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단순히 씻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 아니 우리가 떨어져 있던 10년 동안 내 몸에 묻은 다른 남자의 흔적을 모조리 지워버리라는 경고. 옷은 문 앞에 둘 테니까 입고. 그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나직하게 덧붙였습니다. 문 잠그지 마. 우리 집엔 잠그는 문 같은 거 없으니까. 철컥 욕실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스쳐 지나갈 때 제 젖은 머리카락을 살짝 건드린 그의 손길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젖은 원피스를 벗어내렸습니다. 축축하고 무거운 옷이 바닥에 떨어지자 거울 속에 나신이 드러났습니다. 마르고 여기저기 멍이 든 초라한 몸. 하지만 욕조에 몸을 담그는 순간 뜨거운 물이 저를 위로하듯 감싸 안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너무나 따뜻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붉은 장미 빗물이 제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오빠가 풀어놓은 향기가 제 살결 하나하나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빠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제 전신을 어루만지는 듯한 착각. 물살이 출렁이며 제 허벅지 사이를, 가슴골을 간지럽혔습니다. 저는 멍하니 제 팔에 난 멍 자국을 문질렀습니다. 남편에게 맞았던 자리, 이 물이, 오빠가 준비해준 이 물이 그 더러운 기억을 씻어내 줄까요? 욕실 문 너머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문 밖에 그가 서 있다는 것을. 문손잡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발가락이 오그라드는 묘한 긴장감이 욕실 안을 꽉 채웠습니다. 한참을 씻고 나왔을 때 문 앞 스톨 위에는 하얀 와이셔츠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속옷은 없었습니다. 일부러 주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잊은 걸까요? 하지만 문 잠그지 말라던 그의 말을 떠올리면 전자가 분명했습니다. 망설이다가 그의 셔츠를 집어들었습니다. 고급 실크 소재의 셔츠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팔을 꿰어 넣자 소매가 손끝을 덮고도 남을 만큼 길었습니다. 단추를 하나씩 채울 때마다 옷에 배어있는 그의 채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은은한 머스크 향, 그리고 그 남자 특유의 시원한 스킨 냄새. 마치 그가 뒤에서 백허그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짙은 향기였습니다. 속옷도 입지 않은 맨살 위에 오직 그의 셔츠만 걸친 상태. 허벅지가 훤히 드러나는 하의 실종 패션. 거울을 보니 제가 봐도 운만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늘 늘어진 티셔츠에 헐렁한 바지만 입고 살았는데 지금 제 모습은 영락없이 남자를 유혹하러 가는 여자의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갈아입을 옷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조명은 어둡게 낮춰져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앞에 노인 1인용 가죽 소파, 그곳에 오빠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위스키 잔을 든 채 야경이 아닌 욕실 쪽을 바라보고 있던 그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가 잔을 입에 가져가려다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젖은 머리카락에서 시작해 쇄골, 헐렁한 셔츠 틈으로 보이는 가슴 라인, 그리고 셔츠 끝단 아래로 드러난 하얀 허벅지까지 아주 느리게 끈적하게 훑어 내려왔습니다. 침묵,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층의 펜트하우스. 제 귓가에는 오직 쿵거리는
제 심장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10년 전 저를 바라보던 그 순수한 오빠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 안에는 욕망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남매라는 얇은 막을 찢어발기고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저를 집어삼키고 싶어하는 수컷의 눈. 이리 와. 그가 낮게 갈라진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명령인지 유혹인지 알 수 없는 그 한마디. 저는 자석에 이끌린 듯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딛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셔츠 자락이 허벅지를 스치는 느낌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의 앞에 섰습니다. 소파에 앉은 그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다리 사이 가장 은밀한 곳을 향했습니다.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걸 그도 알고 있을까요? 아니, 알고 싶어서 저 옷을 준 거겠죠. 오빠. 다 씻었어. 그가 손을 뻗어 제 젖은 머리카락 끝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카락을 자신의 코끝으로 가져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후, 제 샴푸 냄새, 제 살 냄새를 폐부 깊숙이 새겨놓는 듯한 행동. 그의 뜨거운 입김이 제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이제 좀. 그가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꼬리를 말아 올렸습니다. 위험하고 퇴폐적인 미소였습니다. 내 냄새가 나네.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의 냄새를 입혀놓은 것에 대한 만족감, 그것은 사랑 고백보다 더 적나라한 소유의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밤, 이 넓은 펜트하우스의 방은 많지만 제가 잠들 곳은 오직 그의 시선이 닿는 곳뿐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빠의 손이 제 허벅지 뒤편을 스치듯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뜨거워서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